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네. 오늘이 6.25 전쟁일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6.25 전쟁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6.25 전쟁과 관련한 우리 지역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먼저 네. 문화 초대석도요. 피난 학교와 관련한 전시회를 작년에 열었었습니다. 예, 그 주인공이신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전쟁에 참전해서 아픔을 겪었던 그런 분들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첫 소식은 LTE 현장 연결로 준비했는데요. 6.25 특집인 만큼 조금 특별한 곳으로 LTE 김혁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 네. 연결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혁 리포터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LTE 현장 김혁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해서 대구에서 380km를 북쪽으로 쭉 올라와 봤습니다. 이곳은 바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북녘 땅에 고향을 잃어버린 그 실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바로 임진각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더 이상 민간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인데요. 이곳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한국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과 상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들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관련돼서 지킴이를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곳을 찾는 또 오늘 특별히 6.25를 맞이해서 찾고 있는 시민분들의 인터뷰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작 저희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연결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석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네, 6.25 전쟁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던 이 학구열, 피난 학교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구교육박물관 관장직을 맡고 있는 김정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교육박물관 작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박물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교육박물관으로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규모는 저희가 제일 크고요. 7개의 상설 전시실이 있고 5군데의 체험 공간이 있는 그야말로 꿈이 있는 공간입니다. 네. 사실 이제 디지로그 박물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사실 아이들이 와서 대구의 교육을 한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공간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복현 오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북대학하고 가깝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대구교육박물관이랑 피난학교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작년 개관전이 바로 개관 전시회가 그렇습니다. 피난학교였죠. 예. 예. 저희가 아무래도 개관전이니까 조금 의미 있는 전시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자료를 탔던 중에 네. 그 학원이라는 유명한 청소년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1951년 당시에 대구에서 창간됐습니다. 네. 창간을 보다 보니까 피난 학교를 찾아서라는 르포물이 게시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시가 한 편 실려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종기 시인, 네. 우리 세대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네. 그 마종기 시인의 시가 적혀 있는데 학교 이름이 서울 피난 대구연합중학교 2학년 마종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 화면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대구연합중학교. 네, 이게 피난 학교 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 피난 온 아이들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예. 서울에서 피난 온 3,000여 명 되는 중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정식 학교를 만들고 네. 개교시켜서 다시 폐교될 때까지 대구에 존재했던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몇 개나 있었나요?
한 군데밖에 한 없습니다. 곳이요? 그렇습니다. 저 6.25 전쟁에 대해서는 예.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평소에 자주 접해봤었는데 이런 피난 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1950년 6월에 전쟁이 나고 전국이 휴교가 되고 아이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네. 내려왔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 수복이 되어도 아이들은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 때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전쟁이 장기적으로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훈령이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육시키는 학교를 짓자, 만들자 해서 생긴 학교인데 사실 3,000여 명의 학교를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13개 학급에 39개의 학고반 교실을 지어가지고 네. 이 아이들을 2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모습이 전부 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피난 연합중학교 서울 피난 예, 그 1학년 3반 기념 사진인데요. 네. 저 뒤에 보이는 학교가 반듯하게 저 학교 건물이 아니고 저 건물은 일본 강점기 당시에 일본 육군 관사였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관사였는데 그 네. 사이에 학고반 교실을 지어서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이건 누가 추진했을까요? 그 당시 피난 학교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불황아처럼 3,000명이 내려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경상북도 교육청의 이게 장학관 2분하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피난 온 학교 선생님들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자 해서 그때 뭐 대구 경북 따로 있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뜻을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은 전부 피난 온 선생님들이 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 학교가 없었다면 이 당시에 피난 온 아이들은 중학교를 다닐 수 없었으니까 네. 당연히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했을 것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만나 보니까 예. 정말 대구가 고맙다. 네. 그 학교가 없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학력이 국조로에 그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대구 교육의 힘이 아닌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시회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하면 학구열 높은 동네로 요즘도 유명한데 맞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당시 피난 학교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신에도 소개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뉴욕 타임즈 51년 6월 8일 기사를 보면은요. 네. 맥거리거라는 이쪽 참전한 그 기자가 예. 정말 100여 명이 모여 있는 작은 교실에 교과서는 7권, 8권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정말 웃으면서 기쁘게 공부하고 있다. 대단하다. 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이었던 백낙준 박사가 예. 유네스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종이라도 좀 주시오. 책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원조로 받은 책으로 가지고 저희가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초등학교 교과서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 복제한 그 교과서인데요. 네. 비행기 이런 예, 앞쪽으로 한번 네, 보시죠. 비행기라고 이렇게 해서 1학년 교과서네. 1학년 교과서입니다. 이 전시니까 인민군 비행기와 우리 비행기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예. 군함도 있고요. 선생님 들고 계시는 그거 말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싸우는 싸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2학년, 3학년 예. 교과서입니다. 문교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왜 책이 요거밖에 안 되냐면요. 네. 예. 그 반전지를 가지고 와서 책을 만들면 32페이지 요 책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뒤에는 피난 학생에게 거저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보면 70년 전의 얘기인데요. 굉장히 네. 눈물겨운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이 그림이나 사파요. 네. 글자 하나하나. 그 당시 그래도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이게 우리 보여주고 힘이 싶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열정. 했습니다. 예. 지금 교육박물관에 오시면은요, 이거 이제 소상하게 만져보시기도 하고 내용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학창 시절에 뭐 책이 마음에 안 든다, 연필이 싫다 해서 공부 안 했던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데 좀 야단 맞아야지. 반성되는 그러게 시간이네요. 말입니다. 예. 네, 이때 전국의 학생들이 모두 모인 거다 보니까 네. 쟁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생, 38년생이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잘 아는 아동문학가 유경환 선생님, 또 연극 연출가 김의경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작고를 하셨고 예. 저희가 40분 정도를 찾았는데 25분 정도가 작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생존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좀 찾아다녔는데 네. 가수 현미, 네. 그다음에 시인 마종기, 그리고 또 양산에 그 사학을 운영하시는 최영국 선생님 예. 이런 분들 저희가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대구가 너무 고마워, 대구가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다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동 받았습니다. 예,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의 목소리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이제 하루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산국민학교에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지내다 보니까 또 서울 태평국민학교 대구 분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판 걸은 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리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 화장터 근처 언덕배기에 노천 교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말이 노천 교실이지 그냥 언덕에 큰 나무에 칠판을 걸어놓고 선생님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기억으로는 남산동인가 거기에 있었고 그 학교 바로 옆에 경북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경북여고가 다 타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천막 학교였어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뭐 어디가 연합학교는 거기 현지 학생들만 가고 종합학교라고 있었어요. 초가집에서 배웠어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 5살짜리하고 2살짜리하고는 거기 상다리에다가 묶어놓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막 잡아갈까봐. 그리고 거기서부터 A, B, C, D를 배우고. 연합중학교니까 그건 아마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뭐 그런 학교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실 안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배재중학교, 뭐 용산중학교 많죠. 그 아이들 다 한 번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학교가 아니고 사람이 생기가 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많은 어느 방은 110몇 명입니다.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의가 있었고 그 피난사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가르친다는 거. 거기가 보금자리고 거기서 깨우치고 배우고. 칠성못에서 이제 사이다 마시는 거고 이게 이 소년 세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구연합 중고등학교 교가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난 학교 다닐 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저 교복 입고 모자 쓴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좋아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야 그래도 참 나라라는 게 고맙다. 대구 시민 정부가 그 각 학교가 분담해 줘서 낙제 안 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낙제 안 하게 분담을 다 해줬거든요. 그 열기는
세계 자랑해도 될 만큼 학교라는 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만 그어놓고 이게 학교다 그러고 나뭇깨기도 선생님이라고 모시기만 하면 교육은 일어난다. 아마 그 학교가 없었으면은 아마 적어도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을 거고, 만약에 나중에 서울로 환도를 했다고 해도 아마 적어도 1, 2년은 아마 늦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에 대한 아주 고마운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쉽게 보기 힘든 화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네. 지금 화면에 나오셨던 분들이요. 네.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 중학교 연세가 1학년, 2학년이었죠. 지금 연세는 다 여든이 넘으셨을 거예요. 유도 넘었죠. 예. 37년생, 38년생. 그러니까 그 여든이 넘는 인생에 있어서 대구에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함께했던 예. 1년의 시간이 예. 어떤 추억으로 남아 계실까요? 잊을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정말 가장 지금도 동창회를 한다고 그러시고요. 동창회를 하세요? 예, 동창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최영국 선생님 같은 분은 밥을 오래 굶어가지고 예, 네. 쓰러질 뻔하다가 다시 밥을 한 끼 더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 현미 선생이 밤무대에 가서 노래했던 얘기 네. 이런 얘기들이 그야말로 인생에서 그 짧은 순간이 가장 정말 가슴에 남아 있고 고맙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는 모습 다 편집하신 것 같네요. 네. 얼마나 많이 우시던지. 마종규 쌤은 뭐 방과후에 신문팔이도 그렇습니다. 하셨다면서요. 예, 신문팔이 해서 계란하고 두부하고 사가지고 와서 아이 예. 동생들하고 같이 예. 먹었던 이런 얘기. 아까 하모니카 불던 이경화 선생님 같은 분은요. 네. 피난 오면서 5 형제인데 2명이 죽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슬픔도 달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서울 올라가서 훌륭한 학교 나와서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제작진에서 그 어린 시절 우리 현미 선생님, 표재순 선생님 얼굴도 다 담은 것 같은데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종기 선생님 예, 맞아요. 선생님. 나오고 계시고요. 또 현미 선생님도 계시다고요. 네. 예, 지금은 이런 모습이시지만 예. 그 당시는 얼마나 어리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밤무대에 가서 이렇게 예. 노래하는데 너무 그게 안 돼서 네. 가수 나혜심 선생이 이렇게 네. 뽕도 만들어서 넣어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게 전쟁통이니까 그 혼란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네. 네. 이 학구열,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또 맞습니다. 그 열정을 지원해주는 나라에게 또 교육자들에게도 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당시 기록도 드물고요. 네.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러시겠죠. 피난학교 학생들을 찾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헌을 일단 다 모았습니다. 네. 모아서 조금이라도 노출된 그리고 자서전이나 수필 같은 데서 저희가 다 가닥가닥 찾아가지고 예. 찾아가니까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왜요? 당신들이 온 건 반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절이어서 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네. 분도 계셨고 예. 또 많은 분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마종기 선생이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살고 계신데 전화하고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2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서 예. 이게 오픈이 되면 당신도 보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네. 보러 오셨어요. 작년 개관 네, 전에 사모님과 직접 같이 보러 오셔가지고 예. 선생님 오시면 옛날 피난학교 자리가 어딘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자고 해서 네. 경북여고 뒤에 지금 아주 그 한옥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자리다 예.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디오피아 군들이 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다. 예. 경북여고가 불나는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전 네. 골목에 있는 서점에서 네.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냈던 얘기 이런 것도 다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날 네. 며칠을 풀어도 다 못 풀 맞습니다. 추억들이실 네. 텐데 앞서 그 교과는 어떻게 그게 재현이 된 겁니까? 그 제가 마종희 선생님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제가 전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갔는데 예. 내가 이제 김 관장이 온다 하니까 내가 교과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 교과를 써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교과를 쓰고 부를 줄 아십니까 했더니만은 자기는 못 부르고 LA에 사는 내 친구 동건이가 부를 줄 알 거예요. 예. 그러면서 LA에 김동건 선생한테 전화를 했고요. 예. 네. 김동건 선생이 스피커폰으로 막 불러주는 거를 예. 저희가 LA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에 부탁을 해서 예. 중계차로 가서 조금 녹음을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녹음을 파일로 받아서 작곡가 선생님한테 체보를 시켜서 네. 그렇게 해서 중창단한테 보내서 부르게 하고 아까 이경화 선생한테 보냈더니만은 내가 피난학교 때 배운 하모니카 솜씨로 반주를 해주겠어. 야. 이러면서
녹화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도 참 대단하시면 관장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추적 보람이 과정 있었습니다. 네, 예. 자체가 정말 글로벌한데요. 네. 그분들에게 모두에게 피난학교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관장님께서도 애쓰셨고요. 네, 피난학교의 이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눈으로 전쟁을 보고 전쟁 당시의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피난학교 생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배려가 있었잖아요. 그 네. 배려의 마음을 지금 되살리면 아이들한테 큰 교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감동의 현장을 만든 곳이 바로 대구다 하니까 그리고 대구 교육박물관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전시회 준비하면서도 신이 났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에 개관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참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더 큰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큰일 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 6.25를 가지고 이게 채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대구 상고가 야구를 잘했잖아요. 네. 1950년 당시에 대구 상고가 서울 청룡기 야구를 우승을 해요. 우승을 하고 내려왔는데 며칠 있다가 6.25가 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잘 뛰었던 그야말로 에이스 선수들 3명이 네.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3명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정말 그 시신을 찾아가지고 묘를 썼는데 네. 나머지 2사람은 무명용사의 묘에 묻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청룡기 트로피 받고 하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대구 시민들 기억 다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교육박물관으로서의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학도병 얘기 좀 찾아서 저희가 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서 만났던 피난 교실은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저희 상설 전에 예. 기획전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옮겨놨거든요. 예. 오시면 동영상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한 것들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게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님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제의 권태동입니다. 아마 세월이 가다 보면은 아마 먼 훗날에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그때 아픈 그 역사 잊지 않고 계속 그때를 거울 삼아 6.25에 대한 아픈 추억을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떡은 거칠고 먹기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실탄 상자에다가 담아가 젊어지고 산에 올라가요. 보병 전방 부대. 가다가 미끄러지면 넘어져. 그 밥이 눈 위에 구불러가 저 또 내려간다. 그러면 그걸 주워가지고 가져가서 보병들이 최전방에 뱉어 있는 보병들한테 갖다 주면은 꽁꽁 얼어가 이빨이 안 들어가. 현재는 이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자유와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그때보다는 절실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오늘 오전 수성구청에서 있었던 행사였는데요. 작고 소박한 음식입니다만 저 음식 안에 담겨 있을 그 아련한 추억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편으로는 조금 또 뭉클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먹밥 오히려 추억하는 음식으로 또 재미로 찾는 음식이 되는데 이때는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한 정말 생명의 음식이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세상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LTE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현장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 리포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임진각 전망대에서 내려와서요. 임진각 이정표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요 뒤로는요, 철조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곳은 민간인이 들어가려면은 또 이렇게 군의 허락을 또 맡아야 되는 좀 얼씬년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도깨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개방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달리고 싶어 하는 철마의 모습입니다. 정말 오래된 철마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뭔가 세월의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에 의한 상처도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 한번 모셔서 이 철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황영자입니다. 네, 선생님 이 철마 이름이 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장단역 증기기관차라고 하고요. 장단역요? 네, 장단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지만 네. 그 안에 역이 있었습니다. 네네. 장단역이라고. 네. 네, 거기에 60여 년 동안 네. 이렇게 황폐되어 있던 네. 이 기차를 2004년도에 여기에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네, 역사가 오래돼서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구멍도 뽕뽕뽕 뚫리고 이런 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훼손된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기차가 네. 굉장히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구멍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증기기관차가 개성 한포역으로 네. 사실은 군수물품을 실으러 갔다가 네. 잔뜩 싣고 내려올 때 네.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후퇴를 하면서 장단역까지 내려왔죠. 네네. 네. 그리고 기관사 아저씨만 탈출을 해서 네. 임진각으로 넘어오시고 네. 이 기차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서 네. 거기에 방치를 해놨던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폭발물을 설치하고 총을 쏜 자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월의 흔적이 지나서 네네네, 이렇게 그렇죠. 부서진 게 아니라 네네네. 이렇게 좀 네. 뭔가 그렇죠. 총탄 이게 총알이 그렇죠. 천 몇 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한 1020개 정도 세워본 사람이 1020발에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1020발 정도의 그렇군요. 총알 구멍이. 근데 여기 있어요. 지금 임진각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요, 네네. 시장민들이? 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줄으셨죠. 많이 그렇지만 줄었고.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또 고향을 바라보면서 네네.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철마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네네, 싶은데 그렇죠. 세월이 너무 지나다 네, 보니까 세상을 네.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렇죠. 요즘 보니까 관광객들 네네. 중에서 외국인들도 네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1년에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달에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음. 네, 그래서 여기는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지로. 관광지로서 네, 또 네, 이렇게 네. 사실 전쟁의 네. 아픔이 있겠지만 희망의 네, 네. 평화의 또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네, 되겠군요. 사실은 여기는 네. 우리가 걸어서 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남북한에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북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이 되지 않을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렇군요. 보이는 철로가 바로 경의선이라는 철로죠. 경의선 철로니까. 네, 이거는 네. 서울에서부터 신우주까지 가는 네. 열차인데 북한을 경유해서 시베리아, 만주, 그렇죠. 중국으로 쫙. 대륙을 횡단해서 프랑스, 파리,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벌써 여행 다 다녀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네네네. 우리가 교류가 되고 통일된다면 어디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문화해설사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평양을 거쳐서 네. 백두산에 올라서 사실은 문화해설? 네,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민족의 영산이기도 하고 네. 사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가서 한번 해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네. 좀 뭔가 이렇게 또 6.25고 여기서 네네. 지킴이로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네네네.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 와서 저희들 해설을 한 번씩 들으시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몸소 알고 가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 아픔이지만은 이게 좀 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또 어르신 두 분이 계시죠. 잠깐 어르신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이렇게 지그시 또 전기기관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한운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완도에서 왔어요. 전라도 완도. 완도에서 오셨어요?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옥만입니다. 그렇군요. 완도 멀잖아요. 예, 예. 이게 뭔데 오늘 또 임지각까지 온 이유가 있다면? 오늘 6.25라. 6.25라. 그렇군요. 만약에 통일되거나 교류가 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평양으로 해서 백두산 금강산을 한번 두루두루 돌아보고요. 이유가 있다면요? 거기 평양
예. 남북 거기 시민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예, 궁금하니까. 예, 예. 선생님은 가보고 싶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나는 그 개성을 가고 싶습니다. 개성에 왜 가고 싶으세요? 우리 그 한국에서 그 만든 공단 어떻게 개성공단.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되는지. 싶습니다. 그 우리 통일되면 우리 같이 가는 거 괜찮습니까? 예. 꼭 약속하는 겁니다. 예. 꼭 갑시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안 돌려볼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낮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곳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조금 빠른 검으로 이동하자 보면요. 이곳에는 나무로 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머루나무 밑에서 있는 이 나무 다리 이름이 바로 자유의 다리라고 합니다. 자유의 다리. 이곳에 바로 우리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포로 교환을 하면서 이곳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자유의 다리를 걸어서 온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교류가 되고 통일이 되고 한다면 이곳에서 다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 기대해보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기대 한껏 해보고 희망을 가지고 임진각에서 저는 방송을 해보게 되는군요. 나중에 제가 평양에서 LTE 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길 바라면서요. 임진각에서 김혜기였습니다. 네, 정말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임진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관광지입니다. 69주년이라고 해서 직접 찾은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희망만 가득한 곳으로 빨리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곳이 또 다부동 전투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 참관 현장에 만 18세 미만의 소년병들도 많이들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픈 추억을 현재도 간직한 채 살아가고 계신다는데요. 그 소년병들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대구 압상공원에 있는 낙동강 승전 기념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문요. 소년비들의 참전이야말로 전쟁 상황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교도부로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참혹했던 전쟁 속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소년병.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그때 당시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일대는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가장 큰 격전지였다. 전쟁이 일어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남한은 낙동강까지 밀리게 됐지. 후대장님, 어젯밤의 전투로 인해 병력 손실이 많아졌습니다. 아군의 피해가 큽니다. 하루빨리 상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상부의 지원 요청은 힘들 것 같아. 이곳 다부동도 문제지만 인천과 낙동강의 상황이 더 좋지가 않아. 어떻게든 버텨봐야 되는데. 가산산성 주변의 산은 너무 봉우리가 많아서 그 봉우리를 하나 찾는데 일주일씩 걸려서 싸워서 봉우리 찾으면은 그걸 또 3, 4일 있으면 뺏기서 또 내려오고 그런 쟁탈전을 계속 한 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부동이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졌는데 대구 무너지면 끝이라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생을 결단을 하고 그걸 막은 겁니다. 대승아, 저 밑에 문호랑 아랫마을 형출이도 군에 끌리 갔다더라. 니도 매사 조심하고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지 말 그래. 어머, 전쟁이 나가 학교도 문 닫았는데 이래 가만히 있으면 어쩝니까? 쥐도 전쟁터 나갈랍니다. 이게 뭔 소리고? 이놈아이 안 된다. 내는 네 전쟁터에 못 보낸다. 네 전쟁터가 어떤 데인지 나 아나? 안 믿어.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쩌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안에 대서 있나? 이장님 어쩌십니까? 대서인이 이번에 군대 지원했지? 예. 통지서가 나왔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장님, 예, 우리 태수이는 안 됩니다. 허허, 아지매요. 온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만 자살락하면 되는겨? 나도 10년만 젊었어도 벌써 전장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대서인은 지가 먼저 지원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아지매. 대성아, 가자. 안 된다. 못 간다. 어머, 진송합니다. 지 반드시 살아올게. 예. 어머니나 몸 건강히 잘 계시소. 가자. 어머니, 여기 올게. 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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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승아. 태승아! 6.25 때 군에 가면 다시 살아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네, 죽음을 결심하고 군대에 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옛날에 17살에 참 유급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책가방을 던지고 우리가 총을 맸어요. 길에서 그때 강제 모병을 했는데 그 강제 모병에 끌려가지고 그래 입당이 됐죠. 그때가 몇 세였어요? 그때 만 15. 너희들은 오늘부터 더 이상 코올리게 아이들이 아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조국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이다. 알겠나? 알겠나? 예! 자, 김상명. 무기 지급하고 마무리해. 네, 알겠습니다. 차렷! 충성! 자, 지금부터 내가 군번을 부르면 차례로 나와 총과 철모를 바라간다. 033-9786번. 예. 동작 봐라. 이렇게 꾸물거리다가는 적들의 총바지가 되기 십상이다. 알겠나? 예. 알겠나? 예. 빨리빨리 움직여. 자, 다음 032-1134. 나는 생전 처음 총 빨리 만져본다. 다녀. 와, 혹시 무겁네. 032-92 하나 난 봐. 뭐 하나 빨리빨리 움직여. 나는 영주소 왔는데. 033 니는 어디서 왔노? 나는 청도. 아, 반갑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이야. 야, 거기 이빨 보이는 두놈. 뭘로 나왔나? 여긴 전쟁터다. 엄마. 자, 모두 빨리 지침. 내가 없으면 우리 소들 다 굶을 낀데. 너그 집에 소 키우나? 난 여기서 나가면 소 키우면서 살 기다. 소 새끼 많이 나가. 밭도 갈고 돈 벌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키 드릴 기다. 난 여기서 반드시 살아서 나갈 기다. 내여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속색이 있는데 걱정돼 미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닌 꼭 살아갈 기다. 믿어.
도와오르라. 괜찮다. 도와오르라. 곧 15살 때는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웃에 토상이 나도 화장실 가는 것도 겁을 냈어요, 사실. 심지어 포탄 같은 게 맞아보면은 육신이 공중에 멀리 떴다가 따에 떨어집니다. 그런 거를 15살 묵고 나가 봤으니까 왜 되겠어요? 기절했죠, 기절. 눈물도 나지만 그래도 적개심이 더 싸우는 용기를 더, 적개심이 나니까 더 싸울 용기를 더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북한군의 공세. 드디어 다부동 전선은 최후의 일전을 앞두게 된다. 그리고 이날은 태승의 일생을 바꾼 운명의 날이었다. 이곳에서 밀리면 우리의 조국은 망하고 만다. 이곳 다부동 전선을 사수해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후퇴는 없다. 만약 내가 물러선다면 너희들이 날 쏴라. 그 대신 너희들이 물러선다면 내가 너희들을 쏠 수밖에 없다. 알겠나? 예! 전쟁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매 시각 들려오는 총성과 여기저기 들려오는 비명소리, 비비려는 전우의 신체. 정말로 끔찍했지. 어찌됐나 적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 벽곡 뒤쪽으로 후퇴한다. 자, 후퇴한다. 벽곡 뒤쪽으로 후퇴! 일단 투척 받아가지고 이 반신을 머리 이거를 완전 수류탄을 뒤집어 썼는데 그 이제 멀리서 받았으니까 파편만 전부 다 건져내는 이런 이제 부상을 당했고 12월 20일 날 후퇴할 적에 포차를 걸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깔리서 또 다친 그런 어려운 고비를 다 겪었습니다. 오줌 싼 것 같다. 야, 니는 덩치도 큰 놈이 뭐하노? 무서운데 웃자노 그러마. 자꾸 말하지 마라. 피가 계속 나잖아. 네, 갔다 올게. 같이 와라. 집에 급해야 되는데 말하지 마라. 피난다 했잖아. 기타 어차피 난 죽는다. 제발.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석희아가 우리 아버지 여도시켜 준다면서 일러 봐라. 빨리 일러 봐라. 일러 봐라. 나는 나를 싸도 천식이가 총 맞아가지고 관측소 갔다 총 맞아 부상자가 내려와서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다음 차례는 낸가 또 아니면은 또 다음 차례는 낸가 그런 불안한 심리가 늘 있지. 예. 그렇게 전쟁을 긴 시간을 그래 했으니까 그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했다고 생각해야 되고 첫째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갖는 그 친구들의 명예를 위하고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순리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정말 미안하고. 전장에서 외로이 희생된 동료들을 기리고 아픔의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남은 소년병들은 전우회를 만들었다. 좁고 낡은 사무실 안. 전쟁은 벌써 끝이 났지만 백발이 된 소년병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예우를 해달라는 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구걸이 아니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건데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급할지게 그렇게 육신을 투신해가지고 죽음을 전제로 하는 전쟁에 참여했다. 그것도 그냥 인원 동원이 돼서 노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을 들고 정식 군인으로 헌신했으니까 이 희생과 공헌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보듬어 줘야 된다. 우리를 제도권 내에 올리지 않으니까 소년병이라면 소년병도 군인이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소년병자가 붙은 건 다 개국군번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들 5년, 7년 어떤 친구들은 장교로 들어간 지금 몇십 년씩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병에 관한 문제를 좀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셔서 이 나라가 우리에 대한 외면하는 문제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바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포성이 멈추고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년병들의 가슴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다. 이제는 아스라이 사라져가고 있는 전쟁의 흔적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 뒤에 어린 소년병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죽을 걸 알면서 군에 갔다라는 할아버님의 말씀이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네. 이 어린 나이에 참혹한 광경 또 옆에서는 친했던 전우가 목숨을 잃는 것까지 봤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이분들에게는 잊혀져 간다는 것 또한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6.25 전쟁 69주년 맞아서 저희 6.25 특집으로 준비해봤던 생방송 시시각각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